원래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쭉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한국 사회 주민이라고 하는 실존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그냥 관념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주민이 아니라 만나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실제 주민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올해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과 그 속에 있는 주체들이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주권재민과 풀뿌리 원탁회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역시 실제로 제주라는 지역에서 말 그대로 권력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힘으로 어떻게 제주를 바꿔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는 학자이자 그 액티비스트, 스칼라 액티비스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인 교수님,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큰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헌법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이제 실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론 교수가 아니라 실무 교수거든요. 음, 예, 로스쿨이 두 부류의 교수가 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론적으로 들어오는 교수가 있고 저처럼 그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실무 교수로 들어온 그 두 케이스가 음, 있는데 저는 이제 박사 학위는 없고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들어왔고 로스쿨에 들어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 거는 이제 헌법 쪽에 관심을 갖고 또 그 헌법 어떻게 보면은 헌법의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갖고 계속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민주공화국이 뭔지 예, 그리고 왜 우리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아마 오늘 이 초대를 받은 이유는 제가 그 교양 수업으로서 그러니까 로스쿨 강의 말고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수업을 하는데 헌법이 정신이라고 그걸 한 10년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가르치는데 수업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러면 이제 또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영 좀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새롭게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듣고 막 발표를 하고 그런 것도 좀 더 액티브하게 음, 특히 AI 시대에는 어떤 지식 전수보다도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음, 그래서 그래, 요번 판에는 AI를 한번 10분 활용해서 음, 학생들이 개헌안을 만들게 하는 작업을 해보자. 음, 네, 그렇게 해서 작년 가을에 새롭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서 성공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 올해는 그래서 2탄으로 좀 더 빡세게 가보려고 했더니, 예, 폐강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달으면서, 어, 어, 안타깝네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은 좀 쉽게 쉽게 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강이 됐지만 하여튼 작년 가을에 했던 그 음. 성과물들 토대로 좀 독특하게 일들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번 우리 박태준 상임 대표님께서 이거 좀 독특한 케이스네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원탁회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지금 하고 예, 계신. 그것도 사실은 왜 민주공화국이 되지 않는가. 음,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원래 이 전 공화국이라는 게 키워드가 그 비지배 자유, 음, 지배로부터 자유가 키워드인데 음,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제국이에요, 제국. 엘리트 제국이에요. 음, 권력과 부를 움켜쥔 소수가 나머지 다수, 예? 민중을 지배하는 음. 엘리트 제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왜 현실은 엘리트 제국이냐? 사실 그게 저희 그 계속된 고민이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을 어떻게 보면 한 10년 동안 고민해 왔는데, 음.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또 풀뿌리 원탁회의여서요. 그걸 이제 떠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제 시도를 할 텐데 일단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에, 자, 공유가 되었나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클릭하고 천천히. 이게 공유 중입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헌법 제1조 2항, 이 말에 사실 제 가슴을 많이 울려서 헌법 공부를 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멋있잖아요? 근데 주권이 뭐냐? 주권은 최종 결정권, 최고 결정권이거든요. 뭐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사실 저는 이 루소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했던 말이 되게 와닿는 게 우리 현실은 이런 거 아닌가요? 시민은 오직 의원을 선출하는 동안만 자유롭다. 의원이 일단 선출되면 시민은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음, 이게 우리 현실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일조 유형을 좀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나온다. 음. 이게 훨씬 더 실감나지 않나요? 우리 현실은? 사실에 가깝지. 예. 그래서 사실 왜 우리 헌법은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하는데 왜 현실에서 국민은 주권에서부터 소외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어쩌면 굉장히 원론적이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진짜 주권자로서 몫을 행사하고 진짜 실질적인 어떤 주권자 노릇을 하면 뭘 해야 될까? 예. 그것은 바로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그 루소를 제가 자꾸 인용을 하는데요. 루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래요. 예,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법의 저자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즉, 루소에 의하면 행정권이라든지 사법권이라든지 다른 권력, 다른 권한은 대표자가 대신 행사해도 돼요. 그런데 입법권만큼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된다라는 걸 강력히 주장해서 어떤 집정민주주의의 최고 이론가의 어떤 명성과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예, 우리는 진짜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원래 그 입법 과정이라는 건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법안을 만들어야겠죠. 예, 입안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만든 법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안을 해야겠죠. 발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 의결된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 현행법에 비하면은 이 입안권, 발의권, 이거는요,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는 대통령하고 국회가 양분해서 나눠 갔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요, 예, 단체장하고 지방의회가 나눠 갔죠. 심의하고 의결권은요, 국회나 지방의회가 독점합니다.
공포는 원칙적으로 그 수장, 그러니까 법률의 경우는 대통령, 단체장의 경우는 아니 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의 경우는 단체장. 이래서 이 입법 과정에 철저하게 국민은 제외돼 있어요. 이러니까 예, 입헌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사실 이 입법권에서 나오는데 입법권에서 철저하게 제외돼 있으니까 국민은 예, 허수아비가 되고 헛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입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겠다. 주민에게 돌려줘야겠다. 그래야지만 주민이 진짜 주권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고민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은 소위 입안권하고 발의권은 풀뿌리 원탁회의가 행사하게 하자. 그리고 심의권.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풀뿌리 원탁회의에 분담을 하는 거죠. 뭐 원래 기존의 입안 발의권을 그 수장하고 의회만 갖는 게 아니라 국민도 갖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권도 소위 그 주민자치회가 일종의 읍면동 시민의회인데 이 주민자치회가 심의권도 어떤 분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의결은 이제 결국 국회나 지방의회가 하겠죠. 그리고 공포. 그래서 입안 발의 심의 단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만일에 정말 이렇게 밑으로부터 쭉 상향식으로 관리했는데 국회나 지방의회가 거부할 때는 국민투표 내지 주민투표로 확정을 하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또는 주민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어떤 실질적인 주권자 노릇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풀뿌리 원탁회의죠. 풀뿌리 원탁회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읍면동마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마다 주소 또는 연고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5명만 모이면은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읍면동에 하나만 생길 이유도 없죠. 많이 복수로 생길 수 있어요. 여럿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풀뿌리 원탁회의에 소위 법안에 대한 입안권하고 발의권을 주자. 이러면은 집정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개인한테 주면 되지 왜 꼭 풀뿌리 원탁회의를 만들어야 되느냐. 원래 이 집정민주주의는요. 수기가 빠지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시민의회라는 것들도 그 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저는 입안이나 발의 단계에서도 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5명 정도는 모여서 논의를 해야지 숙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근데 또 뭐 그걸 30명, 50명, 100명 그러면은, 예, 원탁회의 구성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미니멈 5. 이래서 이 원탁회의가 전국에 3,500개 읍면동마다 생겨나고 그들이 정말 요즘은 AI를 이용하면은 또 약간의 어떤 어떤 법률적인 지원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좀 있으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 현장에서부터 주민의 어떤 필요와 지혜에 의해서 법들이 만들어진다면,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올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해서 거부되는 거는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상향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임을 체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걸 현실화할 길은 쉽지가 않죠. 예, 이게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다가 어떤 구상을 했냐면, 그래. 제가 헌법이 정신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헌법이 정신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주도적으로 풀뿌리 원탁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개헌안을 한번 입안하고 발의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 가을 수업에 31명이 수강을 했길래 그들한테 이 취지를 이야기하고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창립총회도 열었습니다. 11월 4일. 창립총회도 열고 그리고 학생들이 6개 팀으로 나눠서 각자의 개헌안을 발표하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개헌안을 발표하러 갈 때는
대학교 이거 교양 수업이잖아요.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을 가졌는데, 예, 역시 해법은 AI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 그 학생들이 일단 제목을 만들어 오면 제가 코치를 하고 좀 가면 그걸 받아갖고 또 AI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6개 팀이 나름대로 제목을 멋지게 잡았고 이 제목에 따라서 상당히 괜찮은 그 개헌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드림팀이 제시한 게 이 연방적 지방분권 한국형 모델을 찾아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독일 연방제를 모델로 했어요. 그리고 제주를 선도 모델로 하자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주를 선도 모델로 해서 제주에서부터 독일 연방제 차원의 어떤 그 연방제를 실시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연방적 지방국가로 가게 하는 독일형. 이걸 제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나머지 5개 얘기한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담아냈어요. 담아내서 소위 그 천년입금 제1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걸 담아냈을 뿐 아니라 제주의 2000년사, 제주 역사까지도 좀 담아야지 그 깊이가 좀 있지 않겠냐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상당히 그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기말 리포트로 끝내기에는 좀 아쉽지 않느냐. 야 이거 도민사회에 발표하자 해서 예, 기말 시험 끝나고 나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을 다독여서 아직 학점이 나오기 전인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도면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래서 그때 그 같이 기획하시는 분 강민창 대표라고 그분한테 네, 요거 좀 기획을 하자 그랬더니 본인하고 저하고 아는 인맥은 총동원하자. 그래서 참 뭐 거의 국회의원 출정식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가졌습니다. 한 4, 50명 정도 그때 참여했어요. 학생들은 19명 그리고 일반 도민 한 30명 정도에서 멋지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해서 제주 2000년사를 독립시대, 탐나한국 천년이 시대, 또 중앙정부 지배 천년이 시대 이렇게 나누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000년은 자치시대로 가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제주 2000년 서사를 담으면서 사실 제주가 굉장히 역사가 참 그런 게 진짜 천년은 탐나왕국이라는 독립왕국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천년, 1105년부터 20세기까지는 예속 시대였는데 이게 변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탈이 심했어요. 제주도가 하도 수탈이 심하니까 특히 14세기 이후에 이제 그 중앙정부 지배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게 또 변방이고 하니까 관리들을 파견하는데 끝물 관리들이 오고 또 육지에서 중앙에서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수탈이 심하니까 제주도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인구가 한 6만에서 한 2만으로 3분의 1로 격감을 합니다. 그 15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출入금지령인걸 내려요. 격감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특산물이라든지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해서 출入금지령을 1630년부터 한 1820년까지 한 200년간 제주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도 가둬놓고 수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는 또 현대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근데 더 슬픈 일은요. 사실 제주가 보면 독립왕국이 시대 때 제주는 탐나였는데요. 1105년 고려가 복속시킨 다음에 이름을 제주로 바꿉니다. 이 제주가 무슨 뜻이냐면 물 건너 있는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탐나는 섬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주는 뭡니까? 물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거는 중앙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섬을 바라보고 여기는 제주로 하자. 이래서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어떤 변방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또 제주는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려시대에는 탐나부흥운동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계속 밀란을 일으키는 저항정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 저항정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3의 또 그 원인이 됐는데 4.3은 우리 제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죠. 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을 당하는 한 3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거쳤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아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0년의 그 예속의 시대를 가지면서도 과거에 탐나왕국, 그 독립의 시대를 잊지 않았고 어떤 자치의 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1000년의 꿈이란 걸 부제로 이 제목에다 붙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음, 그 예속의 시대 1000년, 그 1000년의 꿈을 우리가 이제 이루자. 네. 그리고 제주의 제자를 다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원래 물 건너갈 제자인데 이걸 구제할 제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게 되고 천년의 꿈을 실현한다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천년의 꿈을 붙였습니다. 멋있죠? 네. 그러면은 이 제이로드맵이 뭐냐? 예. 이게 원래 이름은요. 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대전환 3단계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떻게 하냐? 제주지방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이 제1로드맵을 공약하게 하고 그게 이제 끝나면 소위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의 개헌절차법 제정을 하자. 그래서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서 개헌을 통해서 제주정부 형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제주에서 고도의 민주주의 고도의 실험을 하고 이래서 성공을 하면 이 제주 모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 이게 바로 3단계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고서 수업은 끝나고 발표를 갖고 난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도 한 몇몇 아주 소수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좀 갖고 있고 또 저도 내용이 참 좋은데 이걸 그냥 발표 하나로 끝내면 되겠냐 이런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근데 그때 발표할 때 그 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장님 이상봉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었어요. 축사를 부탁했고 하셨는데 쭉 듣더니만 이거는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1월 29일이죠. 도의회 차원에서 그 천년입금 제1로드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회 그 발제자로 참여했던 그때 사람이 이제 정두환 그 헌법 개정 국민행동 이제 공동대표님이신데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학교 교양 수업 리포트를 갖고 이렇게 더 차원의 토론회까지 열다니 대단합니다. 토론회를 열면서 야 이거 이제 해보자 해서 아예 이 실천기구인 그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을 만들자. 약칭은 제2천사로 하자. 이 천년의 천 그리고 사람들에서 살을 따서 그래서 이걸 만들자 해서 네 사람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 아라민주원탁회의 대표, 이낙영 대표라고 행정학과 2학년 학생인데 지금은 3학년이죠. 그 친구가 청년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문가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창립총회 할 때 우리 제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님, 고정학 회장님이 참석하시고 관심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조직원으로 하는 그리고 3명을 공동대표로 하는 이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 제1로드맵의 첫 번째 1-1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제주 지방선거 제1로드맵 공약하니까 그 제1로드맵 안에 보면은 일천인 선언을 하자는 이걸 위해서 일천인 선언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자. 그래갖고 우리가 추진을 했죠. 그래갖고 4월 29일 날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민 653명, 전국 465명. 이 465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박태순 대표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언식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럴싸하죠. 제주시장 앞에서 음, 선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사 후보하고 도의원 후보들한테도 공약을 요구했고, 도지사 후보들한테 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고, 음,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이런 추상적인 공약 요구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걸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음, 아예 그 풀뿌리 원탁회 활성화 조례 제정 이걸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음, 현재 당선된 도의원 45명 중에서 음, 10명이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음, 5명은 조건 없는 추진, 음, 5명은 조건부 추진, 음, 검증을 좀 해보고 하겠다. 음,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걸 받고 나서 우리가 1단계를 좀 수정을 하자. 그래서 음, 지금 원래 1단계는 1-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후보 공약하고 1-2단계는 개헌 절차법 요것만 하기로 했는데 음, 이게 풀뿌리 원탁회의라는 건 뭐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 풀뿌리 지방자치 영역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1-2단계를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어, 1-2-의 1단계 음, 풀뿌리 원탁회 활성화 조례 제정 음, 그리고 당연히 또 개헌 절차법은 그대로 반영하고요. 그래서 음, 요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음, 다음에는 주민재치 실질화와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운동을 벌이자. 음, 개헌제차법 제정은 이렇게 하고 요걸 지금 이렇게 지금 바꾸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요. 그래갖고 아예 5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요때는 저희 혼자만 하기에는 좀 약할 것 같아서 아, 그 제주 경실련 음, 그리고 아, 제주 흥사단 여기 제주 흥사단 대표님하고 음, 경실련 우리 집행위원장님 그래서 음, 5명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3명인 조직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여튼 그 선언에 제주 선언에 참여한 사람이 음, 1118명이나 되고 제주도민이 이제 653명이나 되니까 조금 그 맨파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 물론 선언자들은 이제 이름만 올려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맨파워가 구축이 돼서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골자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니까 조금 다르지만 이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제주도 분들보다는 그 육지부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떤 기초자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의 내용을 담았어요. 일단은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풀뿌리 원탁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복수로도 구성 가능하고 그리고 이 원탁회의한테는 정책안 또는 입법안을 그러니까 정책안까지 포함시켰어요. 조례는 음, 구청자가 구의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왜 건의라는 표현을 썼느냐? 발의를 쓰지 않고 조례만으로는요 발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건의로 하자 서 건의하는데 다이렉트로 건의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심의를 통과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풀뿌리만테크가 정책관과 이 법안을 주민자치에 이제 제안을 하면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되면 이제 음, 꽝이고요. 음, 통과가 되면 그때 구청장과 구의회에 뭐 정책 아니면 구청장, 음, 입법 아니면 구의회에 올리도록 하죠. 근데 우리 이 특징은 단순한 조례안만이 아니라 법률안이나 개헌안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음, 이게 저희 취지고. 그런데 법률안과 개헌안은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결대는 해당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넣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풀뿌리 원탁제의 사실은 이 몇 번 시도를 해봤고 해보라고 주변에도 많이 권유하고 그랬는데 취지는 좋다 하면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의외로. 예, 음,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또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 아라민주 원탁회의 개헌안을 만들고 나서 음,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되면 시협의회에 올리고 그래서 통과되면 도의회에 올리고 그래서 통과되면 국회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 음, 프로세스를 건의 절차를 이렇게 밟으려고 했는데 음,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야 이게 맨 땅에 시민운동 하듯이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음, 조례가 일단 만들어져야 음, 되고
그리고 조례에서 핵심은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겠구나. 그래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만이 이게 작동이 되겠구나. 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떤 조례안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자신이 사시는 그런 살고 계시는 또는 연구가 있는 그런 자치구라든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하신 분은 좀 하신다면은 같이 협력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걸 지금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해당 읍면동에 이제 조례의 바탕을 두고 풀뿌리 원탁지가 활성화되면,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풀뿌리 원탁지 조례 발안법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드디어 그때 우리는 조례를 발의할 수 있죠. 풀뿌리 원탁지가. 우리 주민자치는 이 발의한 걸 심의하고 혹시 그래서 올렸는데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거부한다. 그럴 음, 땐 주민투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음, 만들 수가 있어요. 법률로는. 음,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로는 그냥 건의만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뭐로 가느냐? 헌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아예 발안권을 인정해요. 그러면 풀뿌리 원탁회의는 조례만 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 또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고 그 상위 단계의 어떤 시군구나 광역 단위의 어떤 시민위회가 구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시민위에서 단계별로 어떤 그 심의를 하는 그 절차를 거칠 텐데 그렇게 해서 걸치고 만일에 뭐 국회가 거부한다. 그럼 국민투표 붙이도록 한다. 음, 이게 만일에 현실화된다면은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 제안도 해놓고 도의원들이 한 10분 정도는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약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들한테 계속 푸시하고 요구하고 계속 움직여야지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 결국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다음 선거 낙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표가 있다, 힘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움직이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려냐? 풀뿌리 원탁회의 추진위원회를 꾸리자. 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주도에는 읍면동이 43개가 있습니다. 음, 43개 읍면동마다 아예 3명에서 10명 사이로 꾸리자. 어, 어, 그리고 이거 반드시 여성이나 청년은 한 명씩은 음, 포함시키자. 그러면 3명이면 여성 1명, 청년 1명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어, 그렇게 꾸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129명에서 430명 사이로 꾸릴 텐데, 이렇게 꾸려서 이 조직으로 도의회 푸시를 하면 의회가 만들지 않겠냐. 음, 이미 10명이나 공약을 했고, 음,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꾸릴 거냐? 예, 이걸 꾸리기 위해서 준비위를 꾸리자 해서 지금 653명의 그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준비위원으로 참여해달라, 좀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 참여해달라 해서 중에서 응하신 분이 55명입니다. 어, 55명이니까 요 분들이 꾸려서 이제 추진위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틀, 뭐 규약이라든지 어떤 막 취지문이라든지 그런 기획안도 만들고 또 실제로 추진위원들을 이렇게 섭외도 하고 물론 이제 공개 섭외도 하겠고 그러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9월쯤에 아예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두 갈래로 움직일 텐데, 예, 두 갈래로 움직일 텐데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아까 제도화 운동, 조례 제정하고 법 제정하고 요 운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풀뿌리 원탁회를 만드는 걸 한번 시도하는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공을 한다면, 근데 저는 맨 땅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례 제정을 일단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을 하고 만일에 지원센터까지 두게 된다면은 그 지원센터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풀뿌리 원탁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추진위원회가 거기에 또 같이 힘을 실으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고 또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당연히 하거든요. 음, 예. 조례가 있는데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협조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정말 저는 주민자치회가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져야지 제대로 주민대표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재정적 기반. 음, 저는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20억 원이에요. 어, 와, 굉장히 큽니다. 어, 제주도는 예. 음, 읍면동마다 나눠주면 사실 7억인데 이 음, 320억 원이 어떻게 쓰이느냐? 다 그냥 음, 일회성 사업, 음, 전시석 사업으로 날려버립니다. 음, 저는 주민 자체가 법인격을 자치권을 가진다면 그 돈 갖고 음, 부동산 사라. 음,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음, 저렴한 가격에 어? 음, 임대해줘라. 아니 7억 정도면은 몇 채 살 수 있잖아요. 음, 서울 같은 데야 뭐 어림없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 몇 가구라도 그 320억이면은요. 어휴, 뭐 한 1, 2억, 한 2, 3억, 한 2, 3억이라고 하더라도 100명 이상은 집 없는 사람이 직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돈이에요. 음, 매년. 음,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마을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저인격과 자치권을 가지면 마을 기금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마을 기금에 그런 돈들을 출연을 해라 아예. 음,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좋아질 거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화된다면 걸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인 제주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 운동을 전국적 연대를 통해서 벌려 나간다면 음, 제주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비로소 이것도 이야기하면 길겠지만 독립운동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건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독립운동가의 꿈은 우리 아시겠지만 삼균주의 나라였어요. 정치균권, 경제균부, 교육균학.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삼균주의 나라인가요? 정치균권이 나라인가요? 정치집권이 나라고. 경제균부의 나라인가요? 경제집부의 나라죠. 교육균학이 나라인가요? 예. 교육균학이 나라라면 저는 제주도에 살면서 굉장히 서글펐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제주대학교 정말 아름답고 좋은 대학인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우리나라의 대학 사열은 서울에서 거리에 따라 정해지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주 교육균학이 나라가 아니라 교육, 교육도 완전 집중됐죠. 그러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엘리트 제국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제국 이후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누리는 요지는 뭐냐? 제가 볼 땐 풀뿌리 원탁이에요. 이걸 제도화하는.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한번 이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만일 제주도에서 성공을 한다면 전국에서 우리도 제주처럼 바꾸자. 이런 음, 운동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 모델들이 계속 나온다면 음. 대한민국이 진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독립운동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